안녕하십니까. ACK2021 학술대회 발표자 김동열입니다. 본 발표 자료는 반려견 안전관리 위한 스마트 목줄 연구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론은 해당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본론은 시스템 구성도 및 기능, 모바일 흐름도, 하드웨어 흐름도, 위험도 산출, 프로젝트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본 연구의 활용 분야와 기대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전 인생의 동반자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엔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정말 많습니다. 현재 연구하고 있는 팀원 중 한 명이 반려견을 키울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농림수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총 가구 2238만 가구 중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의 반려견을 기르고 있을 정도로 반려견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우리의 동반자인 만큼 발생하는 문제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방청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1,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있었고 매년 2,000여 명 이상이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언급된 견종 외에도 충분히 개물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이러한 개물림 등 여러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에 대한 반려견 스마트 목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스마트 목줄의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목줄은 반려견의 행동을 통해 위험 단계를 산정하여 각 단계별 제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위험 단계 산정법은 반려견의 행동을 센서로 입력받고 그 값을 수치화하여 산정합니다. 제어 장치 시스템 중 허브 스프레이는 반려견의 흥분을 낮추는 효과를 가진 바질 허브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흐름도입니다. 앱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툴을 사용하여 제작했습니다. 우선 사용자는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 회원가입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이때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처음 사용하는 유저는 반려견을 등록하는 버튼을 누르고 반려견의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상태와 흥분 정도를 보고 싶다면 등록된 반려견 아이콘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흥분 정도는 시스템 구성도에서 보셨듯이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반려견이 평화로운 상태로 아무런 제어 장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단계는 반려견이 심심한 상태로 무언가 원하는 상태를 표시합니다. 3단계부터는 주의가 필요한 단계로 반려견이 크게 짖거나 으르렁거릴 수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매우 화가 난 상태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단계인 3단계와 4단계에는 제어 시스템에서 수동으로 동작할 수 있게 수동 제어 버튼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흐름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흐름도는 스마트 목줄의 하드웨어 시스템 흐름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반려견의 행동을 센서로 받아 입력된 값으로 위험도를 산출하게 되는데 산출된 위험도가 제어 단계를 결정하고 알맞은 제어 시스템을 작동합니다. 이때 제어 시스템이 잘 작동돼서 위험 단계가 낮아지면 가장 최근에 작동된 제어 시스템의 강도를 현재 제어 강도의 약 5%씩 낮춥니다. 이렇게 반려견에 맞는 제어 시스템과 강도를 자동으로 맞춰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스마트 목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수식은 앞서 말씀드린 위험도 산출에 사용하는 수식입니다. 데인저의 앞 첫 자를 딴 변수 D는 가속도와 사운드, 심박 센서의 값을 받아서 산출됩니다. 가속도 센서의 경우 X축, Y축, Z축의 가속도를 측정되므로 각각의 가속도를 받아 하나의 가속도 값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사운드 센서와 심박 센서는 측정 값에서 평균 값을 빼며 위험도를 산출합니다. 위험도 산출이 완료되면 각 단계별 범위에 해당하는 단계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험도를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두이노로 측정한 센서값을 계산 능력이 빠른 라즈베리 파이의 파이썬으로 측정하여 계산된 위험도를 다시 아두이노로 전달합니다. 본론의 마지막인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스마트 목줄의 실제 사진입니다. 모터 제어와 센서 측정에 강한 아두이노에 제어 모터와 센서를 연결하고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한 모습입니다. 펌프 모터는 허브 스프레이 분사, DC 모터는 줄감기, 액추에이터는 개불림 방지봉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각 모터별 구동 영상이 있습니다. 펌프 모터의 구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펌프 모터는 초 단위로 구성하게 되어 단계별 작동하는 허브 스프레이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다음은 DC 모터의 구동 영상입니다. 반려견의 급발진을 제어하는 모터입니다. 다음은 액추에이터입니다.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를 제어하기 위해 제어 장치로 액추에이터가 작동되면 반려견의 턱을 밀어 올립니다.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턱이 닿는 부분을 충격 완화 목적으로 테니스 공을 장착하였습니다. 다음은 센서 부분입니다. 온습도 센서는 반려견의 체온을 측정합니다. 가속도 센서는 반려견의 급발진을 X축, Y축, Z축으로 측정합니다. 사운드 센서는 반려견의 짖는 소리를 측정합니다. 심박 센서는 반려견의 현재 BPM을 측정합니다. 위의 4가지 센서로 현재 반려견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반려견에게 컴퓨터를 장착하여 무선 통신과 제어 시스템을 통해 여러가지 기능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 반려견 사고 제어뿐만 아니라 맹인 안내견과의 연계 등으로 더 다양한 기능이 적용되어 활용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매몰 사고 현장에서 구조견과 함께 사용될 여지도 존재하는데 카메라와 같이 각종 센서를 추가로 부착하여 더 면밀한 사고 현장 조사를 보조할 수 있고 GPS를 활용한 위치 추적과 돌발 행동 제어 시스템으로 더 많은 구조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조견 역시 더 넓은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여 광범위한 수색 작업을 가능케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조견뿐만 아니라 폭발물 및 마약 탐지견, 군견 등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구의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시장성입니다. 반려견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분양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분양 욕구를 증진시켜 반려견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작품의 수요층 역시 늘어나는 선순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별성입니다. 이번 연구는 자동 제어와 수동 제어를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견주와 반려견 상황을 자세히 인식하지 못하는 자동 제어의 단점과 하나하나 제어해야 하는 수동 제어의 단점을 보완하며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 효과로 스마트 목줄은 반려견이 가족 구성원이 되어가는 이 사회에 필요한 반려용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위한 스마트 목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